오래간만에 방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제 작품도 계약을 하나 해가지고 빡세게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드디어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잠시 보시죠. 주인공인 탄지로는 산골 속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니의 왕 무잔이 탄지로가 집안을 비운 사이에 가족 전부를 몰살시켜버리고 동생 네츠코를 도깨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오니라는 게 흡혈귀랑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혈귀라고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깨비 같은 말보다 혈귀가 더 옳지 않나. 그냥 오니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원문에 따라서 오니라고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기라는 표현도 좋지만 오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오니로 변해 아직 살아있는 네츠코를 치료하기 위해 산으로 업고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주라고 불리우는 오니를 잡는 무사 중 한 명에게 동생이 도깨비로 변해버린 사실, 즉 오니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싸우게 돼요. 하지만 그 검사는 탄지로와 네츠코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아직 막 혈기로 오니로 변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오빠를 지키려고 하는 여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오빠, 거기에 반해서 네츠코와 탄지로에게 은퇴한 노인을 소개시켜줍니다. 탄지로는 오니가 된 네츠코를 인간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그 방법은 무잔을 찾아 그 무잔의 피를 얻어야 한다는 방법으로 무잔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이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여동생인 네츠코는 오니이기 때문에 낮에는 오니를 숨기고 다녀야 되고 또 밤에는 오니들과 싸우면서 네츠코를 지키면서 자신의 싸움을 이어가는 탄지로라는 주인공의 어떤 그 땀내나는 모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귀멸의 칼날은 한국 게임이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인가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한국 게임이 귀멸의 칼날을 뺏겼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가 뭘까 라고 생각했고, 원래 애니메이션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귀멸의 칼날이 최근에 원피스를 꺾고 일본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만화책은 끝났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는 싶은데 왓챠에서 하는 바람에 굳이 왓챠까지 찾아서 보나, 안 그래도 볼 게 많은데 하면서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둘째 여자애가 그림만 그렸다고 하면 입에 대나무를 물고 있는 네츠코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거야 했더니 귀멸의 칼날이다.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면 말이 되냐? 우리 둘째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넷플릭스에 올라오게 돼서 바로 다 봤습니다. 본지는 꽤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리뷰도 하기 그렇고 최근에 유튜브를 좀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멸의 칼날을 안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용 자체는 평범합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거나 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뭐냐? 너무 흔하디 흔한 이야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흔하디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왜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고 한국에서도 길거리에 일장기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 일본 용서해 줍시다. 그 핵폭탄 쳐맞은 나라 아닙니까? 그 핵폭탄 쳐맞은 나라에서 이 정도 애니메이션 만들면 잘 만든 거죠.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 불쌍한 놈들, 저기서 지진은 쳐맞고 뒤질 거고 핵폭탄까지 쳐맞은 나라인데, 그래, 한편으로는 너네 컨텐츠는 내가 편견 없이 소비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개인적으로 2가지 정도의 엄청난 코드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최근에 쓰고 있는 제 소설도 약간 그런 느낌을 포함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요즘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쪽팔려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걸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떤 컨텐츠에는 주인공이 당연히 착해야 된다. 1. 착한 소년 캐릭터가 얼마만이냐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소년 캐릭터가 얼마만이냐. 최근 애니건 드라마건 영화건 간에 순수하게 착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마음은 착하지만 행동은 나쁘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빠진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커간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간만에 아주 놀랍게도 순수하게 착한 주인공, 심지어 자기 부모님들을 죽이고 동생들까지 몰살시킨 오니들에게조차도 그는 동정심을 가집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하죠. 그리고 이 모험의 자체의 목적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고 동생들이 다 죽었으면 복수를 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 복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여동생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험을 한다라는 이 클리셰는 정말 클래식하게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듯한 순수하고 착한 주인공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착한 캐릭터를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에 쓸데없는 전개가 없다. 제가 뽑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봅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애니메이션이든 만화책이든 뭐든지 드라마든지 간에 주인공 탄지로처럼 싸울 때 보면 물에 제1형태, 10형태, 8형태, 7형태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1형태부터 10형태 배우는 데까지 보통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은 50권, 100편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드래곤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 카카로트가, 손오공이 가메하메파 하나 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하지만 이 탄지로는 처음부터 막 씁니다. 애니메이션의 탄지로는 여지껏 보던 일본 주인공들이 힘들게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순수하게 싸워가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형태,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애니메이션의 형태와 달랐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의 명작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일 하나에 시간을 엄청 소비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어떠한 애니메이션보다도 시원시원합니다. 26편까지만 봐도 만화책 한 100권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끔 스토리가 엉키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의 만화들에 비하면 정말 약하죠. 요즘 컨텐츠, 그러니까 요즘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들이 원하는 그게 얼마나 시원시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편 한 편 잘라주는 꼭지점, 저는 이걸 꼭지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음과 이번 편을 이어주는 이 마지막 잘라주는 꼭지점이 굉장히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저도 웹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다 보니 한 편 한 편을 잘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웹툰의 각색 같은 것도 하다 보니 웹툰도 마지막에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뒤에 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궁금할 때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잘 잘라주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인공이 너무 착하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걸 포함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라준다.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명작입니다. 예전 드래곤볼이나 원피스급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솔직히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은 명작에 반열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강추합니다. 넷플릭스에 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3개월 정도의 넷플릭스 비용은 아깝지 않다. 그 정도의 엄청난 애니메이션입니다. 꼭 추천합니다. 무조건 보세요.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 이거 안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